뭐 이런 게 비용이 수익이 있잖아요.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원래 회계기간을 끊어서 할 때 원래 거하고 내년 거 구별해 줘야 됩니다. 돈 주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돈 주는 거하고 관계없이 원래 거는 원래 거, 내년 거는 내년 거다. 이죠. 원래 넣으면 안 됩니다. 내년 거를. 그래서 생기는 개념이 이 네 가지입니다.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이거죠. 요 개념이 되게 혼돈될 수 있는데 이거를 수정 분계를 몇 개를 해보면 절로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선수라 하는 것은 수익이냐 미수 미지급 선급 여러분 한문을 좀 안 쓸는지 모르지만 이거 보세요. 수익은 뭡니까? 수익은 대변에 표시해야 되잖아요. 수익은 수익인데 미리 받았다. 수익은 미리 받았으면 안 받을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부채죠. 의무가 생기니까. 미수 수익은 수익인 받을 건데 아직 안 받았으니 권리가 생깁니다. 이건 자산이에요. 이거는 비용인데 줄 건데 아직 안 줬죠.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채입니다. 비용은 비는데 줄 건데 미리 주고 뿌리자고 안 줘도 될 권리가 생깁니다.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은 차변에 나타납니다. 수정분계 할 때 차변에 나타나. 부채 어디에 나타납니까? 대변에 표시됩니다. 이 개념 수정분계에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까지 한 걸 좀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수정분계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모품 보세요. 소모품은 뭡니까? 전산용품, 뭐 청소도구 같은 거, 뭐 빨래 이런 거 샀다. 자산이죠. 매입할 때 분계를 어떻게 하냐? 소모품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50만 원 샀다. 대변에 현금 주고 샀으니까 현금이 나가죠. 이렇게 분계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소모품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모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쓸 거를 미리 예상해가 이렇게 사는 거죠. 사는데 12월 31일 날 1년 예산해가 샀는데 12월 31일 날 가면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남았다 안 남은 거 다 맞췄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부계 처리하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렇게 분계합니다. 근데 12월 31일 날 이걸 다 썼다 이래 되면은 소모품이 자산이 다 없어지죠. 다 썼다. 자산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다 썼으니까 12월 30일 날 소모품 다 자산이 사용 소비됐다. 비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모품이 자산이 없어지고 소모품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분계를 해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자산으로 기재를 하고 연말에 사용된 것만큼 비용화 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떤 회사는 이렇게 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왜? 소모품은 미리 원래 쓸 걸 예상해가지고 사거든요. 그래서 살 때 이게 구입 이렇게 할 때 바로 소모품비 이렇게 회계 처리해 버립니다. 자합인에 50만 원 살 때. 그러면 현금 대변에 50만 원 이렇게. 이거는 원샷 한 번에 끝내. 이거는 이래 했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12월 31일 날 50만 원 샀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치 남았다. 안 쓰고 남았다 하면은 문제가 가만 놔두면은 이게 12만 원치 나니까요. 그래서 이게 남았을 때는 소모품을 50만 원 중에 40만 원 받고 없어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거든요. 그러면은 소모품 계정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에는 50만 원 샀는데
감소가 40만 원치만 썼으니까 차기 월 10만 원 이래가지고 이용자에게 보고되는 재무상태표에는 10만 원 소모품이 남았다, 자산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죠? 이 경우는 가만 하나 두면 소모품비가 50만 원, 50만 원 안 썼죠? 왜? 10만 원 남아 있으니까. 그럼 이거 틀립니다. 이 경우는 12월 31일 날 어떤 분계를 해줘요? 소모품비 5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소모품비가 아니다는 거죠. 아닌데 왜 해주세요? 빼줘야 된다는 거죠. 10만 원치. 그러면은 소모품 아니면 뭐냐? 남아 있으니까 소모품 자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기해서 가면 소모품은 남아 있는 게 10만 원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차기월 10만 원이 이용자에게 보고되는 거죠. 이렇게 회계. 근데 이게 수정분. 만약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 회사는 12월 30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한 회사는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말정리상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실된 가치를 보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고하는 자산이잖아요. 현금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창고에 보관하는 성격의 이 자산은 진실된 가치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썼으면은 계정계산 보고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50만 원이 있는 걸로 이게 차기월 가잖아요. 차기월 간다. 안 그러면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상품이라. 이게 진실된 가치인데 이게 창고에 보거나 금고에 보니까 돈이 40만 원밖에 없더라. 안 그래도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60만 원 있더라. 이래 되면은 왜 이런 문제 생깁니다. 진실된 가치, 이건 장부상으로 플러스 했는 거, 나갔는 거 해가 계정계산한 장부상의 가치고, 이거는 진실된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용자에게 보고되는 게, 이게 차기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12월 31일 날 수정 분계를 안 해주면 틀립니다.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될까요? 자, 이게 보세요. 4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상품이나 현금이 예를 들면은 50만 원, 가만 놔두면 50만 원 오는데 이게 틀리니까 진실된 가치 40만 원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차기월에 40만 원 와야 되는 거죠. 차기월이 40만 원 오려면 여기에 뭔가 10만 원이 뭔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40만 원 차기월 가서 이용자에게 보고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대변에 10만 원어치 뭔가 대변에 나타나야 되죠. 이걸 정기해야 여기 나타나니까. 그럼 차변에 뭐 와야 되는데 뭐냐? 상품, 현금 재고 손실. 상품 재고 손실. 보관하면서 가치가 없어졌다, 줄어졌다 이런 거죠. 안 그러면 이거는 현금 경우는 현금 가부족입니다. 왜 현금이 10만 원 없느냐? 이거 찾아야 되죠. 찾아야 돼가 나중에 찾아는 원인을 파악해서 이렇게 현금 재고의 그죠? 재고소 같으면 가부족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현금 가부족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10만 원을 원인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품 경우에는 이게 상품 재고 손실이에요. 이런 수정 분계를 12월 31일 해줘야 올바른 잔액이 이용자에게 보고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수정 분계. 또 엄밀하게 말하면은 수정하는 분계와 결산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 이 결산 수정 분계인데 이걸 기말 정리상. 그래서 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시산표를 만들어 보고 이 계정계산 잔액을 현재 장부 재고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실제 있는 거하고 장부상으로 계산하고 차이가 계절 재고조사를 해요. 차이 나면 전부 수정 분계를 해줘야 돼요. 분계를 하면 무조건 정기를 해요. 왜? 분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계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기를 해야 계정계산상에 이게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정기를 해주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의 본 절차에 가서 처음에 손익계정을 만들고 손익계정 잔액을 자본계정에 반영하고
장부를 마감하고 이율 시산표 만들고 이렇게 본 절차를 마치면 보고서가 작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정리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회계에서 어려운 사항이 기말 정리 사항 때문에 어렵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용자에게 보고되는 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가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이론을 기업 회계 환경, 공준, 기업 공준, 회계 이론 구조, 이걸 작성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회계를 하려면 회계 기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측정해야 된다. 이건 논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용자에게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게 기업 실체 관점에서 보고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다 보면 이 논리가, 회계 측정 논리가 앞뒤가 자기 판단 기준이 선다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 기말정리 사항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상기업의 경우에 회계 사이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